예, 우리가 원유 선물에서 일단 좀 알아보긴 했는데 원유 선물 같은 거를 포함해서 뭐 농산물이라든가 귀금속, 뭐 금, 네. 귀금속이 포함되는 이런 것들 이런 걸 기초자산하는 걸 원자재 파생 상품이라고 그렇죠. 표현하죠. 네. 그러니까 농산물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되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선물이라든가 파생 상품 같은 거 원조가 혹시 원자재 파생 상품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게 기초자산은 어차피 있었을 테니까. 네네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선물 거래소가 시카고 보드 오브 트레이드에서 CBOT라는 곳인데 거기서 시작한 게 밀 선물, 옥수수 선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실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당장 추수 전까지는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그 추수 때 이게 얼마나 제대로 그 흉작이 될지 풍작이 될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선물 거래를 했던 게 그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는 선물 시장의 시작. 표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금융과 관련된 선물 옵션 중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시작은 이 원자재 선물, 그 중에서도 농산물 쪽이 그렇죠. 가장 네. 시조였다. 네네. 그러고 보니까 뭐 예전에 일본에서 뭐 도지마 쌀 선물, 뭐 하여튼 개념적으로 뭐 하여튼 거기서도 네네네. 뭐 근대적으로 뭐 선물 시장을 좀 했다는 얘기도 좀 있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근대적으로 하여튼 시작은 그때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지금은 그럼 다 없어졌나요? 오히려 더 많이 활성화된 더 것 많네요. 같아요. 원자재는 또 활성화가 됐고요. 이제 금방 우리 지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관련돼서 우리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 CTA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 모르는데. 일반인이 아니고 일반인이에요. 예. CTA라는 게 뭐냐면 Commodity Trading Advisor예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거래하는데 뭔가 도와주는 사람. 그게 CTA예요. 근데 지금 우리 금융시장에서 CTA는 뭐냐면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사람들. 이걸 CTA라고 그래요. 해치펀드의 주요한 전략으로 CTA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파생 상품은 원래 원자재의 실수요에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모든 건 다 원자재에서 시작했고, 그래서 또 피지컬 딜리버리, 실물 인수도에서 시작을 했고, 나중에 금융 파생이 다 생긴 겁니다. 솔직히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제가 뭐 도시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거는 누가 거래하나요? 우리 금융 파생 같은 거는 실생활과 좀 연관이 돼 있어서 이해도 쉬운데 예. 이 원자재 파생 상품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거래한다고 봐야 되나요? 누가 뭐라나요? 뭐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워낙 그 금융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 성향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예를 들어 금이라든지 그러니까 골드, 금이라든지 원유, WTI 이런 부분들을 개인들도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우리나라는 좀 예외적인 경우고요. 대부분은 투자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IB라든지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어떤 투자 전문가들이 주로 하고 또는 실수요와 관련돼서 그 관련 업체들 이런 쪽이 중심으로 돼서 거래하는 것이 이쪽 상품이죠. 저도 그렇게 들은 게 실수요라고 맞아요. 표현하면 실수요라고 표현하면 기업으로 치면 흔히 볼 수 있는 정유회사들. 그렇죠. 정유회사들은 정유회사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지 수요가 있는 예, 거죠. 해지 수요가 있다는 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롱 오어 숏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예를 같은데. 들어 가지고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를 해서 석유로 판단 예. 말이에요. 퓨얼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수입을 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원유가가 상승하면 위험이잖아요. 그럼 매수를 해야죠. 예. 그 사람들 실수요라는 사람들은 유형을 해지하기 위해서 주로 그럼요. 원유 선물을 예. 이렇게 롱 포지션 취하는 그렇죠. 이런 형식을 예, 예. 많이 취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과자 만드는 회사. 그렇죠. 예.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은 곡물들을 갖고 그 과자를 만들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 그거를 다 수요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데서 수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만일 저기 남아메리카 같은 데서 비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어떤 흉작이 돼서 옥수수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저기 농사가 좀 수확이 안 됐다. 예. 그렇다면 당연히 시세는 올라갈 거고. 그런데 소비자한테 팔아야 될 과자 가격은 그렇게까지 높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럴 때 자기네들의 원자재 비용이 확 높아져 버리니까 이런 것들도 아마 해지는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해지도 그러면 그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뭐 옥수수라든가 밀과 관련된 선물을 롱 포지션 취하는 게 뭐또 이제 그럴 수도 미리 있겠죠. 이제 예. 흉작에 대비한다고 보면. 예.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선물 같은 경우 우리가 또 좀 잘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주가나 금리, 통화 관련된 거는 상대적으로 금융기관들이 많이 하잖아요. 또 공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투기 수요가 많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볼 때 원자재는 그런 부분이 적습니다. 원유라든지 뭐 이게 물론 투기 수요가 있으나 그게 이제 금융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심이 좀 적죠. 왜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것도 투기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자금을 가지고 하는데 내가 조금 더 친숙한 거하고 하지. 아. 내가 주식도 익숙한데 굳이 그렇지. 원유로 하는 굳이. 것보다는 주식을 먼저 하겠죠. 원유는 되게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다 보니 이쪽 투기수나 이런 부분이 좀 적다는 하나의 좀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관심도가 좀 떨어져서 사실은 이 원자재 가격이 원자재 자체의 수급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냥 달러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달러 강세를 만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몇 년 동안도 기본 달러 강세인 기간이 많아요. 그러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원자재는 약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금 정도를 빼고 나면 다른 원자재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원자재 자체보다는 그냥 달러에 대한 어떤 대체, 보완,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원자재 선물 뭐 거래되는 게 있나요? 몇 개 있습니다. 예. 이제 금 선물이 있고, 금. 네. 금이 선물로 거래가 네, 되는군요. 거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돈육 선물. 돈육 선물이 돈육이요? 있어요. 돈육. 돼지고기 돼지. 말씀하시는 그래서 만약에 그 식물 결제를 하면 돼지를 받아와야 돼요. 우와.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들 오, 저요. 그 아쉽게도 좀 아직 그렇게까지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원자재 선물이 좀 아직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상품도 뭐 많지는 않고. 네. 근데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언뜻 한번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이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원자재 선물이 하나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구리를 구리. 구리 가격이 경제를 반영한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구리라는 게 이제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경제가 발전할 때 구리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선도 깔아야 되고 그렇죠, 물도 맞습니다. 해야 되고.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쓰임새가 많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구리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구리의 가격이 경제 지표를 보여주는 거다 이랬는데 지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구리 가격이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는 이제 별 얘기를 안 하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들이 뭐 아주 활성화가 돼가지고 성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이런 경제 발전, 뭐 경제 성장이 좀 더디잖아요. 더디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심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뭐 안전자산 아니면 뭐 위험자산 이런 정도 구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그래갖고 그거는 저기 뭐 책에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구리박사. 그렇죠. 닥터 쿠퍼. 구리박사라고 그래가지고 네, 닥터 구리 가격이 막 올라가면 네.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 네. 구리 가격이 떨어지면 앞으로 경제가 조금 안 좋을 것 같다. 그거를 알려주는 지표를 경제를 알려주는 지표 중에 가장 최적화됐다 그래갖고 구리박사 했던. 구리를 구리 박사라고 하는 미스터 박사. 그러니까 박사라고 그래가지고 경제를 잘 맞추는 사람이다. 네. 이런 의미에서 구리 박사. 닥터. 쿠퍼. 네. 구리가 알려준다. 예, 이런 특히 거구나. 또 그 구리의 선물 가격이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구리 선물 구리의 가격이 선물 알려준다. 그러니까 저기 경제학자 유명한 분, 이 경제 예측보다 구리가 알려주는 그 가격이 오히려 경제 조금 예측에 더- 더 낫더라. 그래가지고 구리 박사라는 표현을 쓴다. 구리 박사님께 물어보자. 그죠? 딱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발 퀴즈. 네. 원자재 선물이 여러 개가 있어요. 금 선물, 농산물 선물, 뭐 밀 선물, 옥수 선물, 돼지고기 선물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평가 지표로 이 선물 가격도 많이 활용합니다. 어떤 원자재일까요? 아까 나왔었나요 혹시? 네네네. 금방. 구리? 맞습니다. 구리 박사님을 알아맞히겠습니다. 구리. 역시 박사이시군요. 원자재 선물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쉽긴 아쉽긴 한데 한데, 예, 맞습니다. 뭐 앞으로는 뭔가 좀 실수요자들이 많아지면 더욱더 좀 많아질 수도 있고 뭐 돈육 선물 말씀하셨는데 그 실수요자들이 정말 많아진다 그러면 돼지 좋아하는 분들 한번 좀 매스 포지션 취하는 매스 것도 포지션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